네, 안녕하세요. 네. 뭐부터 볼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특검이 대면 조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국내 그렇죠. 언론도 지금 이걸로 시끄러운데 외신도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면 조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그때에 이제 여러 외신들에서 대면 조사할 수 있겠다라는 보도가 이제 나왔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단신으로 보통 이제 스트레이트로 나오긴 했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좀 자세하게 이걸 다루면서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 대치하다가 그냥 물러났었죠. 네, 예. 그 대치하던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청와대 앞에서 특검과 청와대가 대치하고 있는 그 모습이 결국 법의 지배와 행정부의 그런 권력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청와대 정문 앞에서 이어졌던 몇 시간에 걸친 대치가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선도한다고 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버클리 대학 한국학연구소 소장인 데이비드 강 소장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비선 실세가 들어오는 건 되고 검찰이 법원 영장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어지지 않더라. 라고 했다라는 이런 그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비선 실세뿐이 아니라 뭐 주사 아줌마도 들어가는데. 그렇죠. 비선자가 붙으면 다 들어가는데 법원 영장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이런 이걸 모습. 법의 지배와 행정부 권력이 충돌하는 모습 이렇게 상징화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면 조사가 이제 무산되고 난 다음에는 뭐 로이터 통신 등에서 결국 지금 대면 조사가 목요일로 예정됐던 거는 취소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를 청와대에서 이유로 들었는데 왜 언론 보도가 이런 결정의 원인이 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단신으로 또 전달을 하기도 했고요. 네. 자,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그 문화예술인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 김기춘, 조윤선 이런 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식. 네, 오늘 제기를 했죠. 이것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네, 그 내용도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CNN 같은 경우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서 이제 그 뭐 민변에서 하고 있다, 어떤 대응 모임이 발족됐다, 몇 명이 소송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다 전달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AFP 통신이 가장 구체적으로 다뤘는데 AFP 통신에서는 사례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사실 그 좀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기사 시작이요. 다이빙벨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할 때 티켓은 다 팔렸는데 실제 극장에서는 텅 비어 있었다. 그 사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유를 몰랐는데 이번 스캔들 덕분에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라고 하면서 그냥 표를 누가 싹쓸이해서 사버린 거죠? 그렇죠. 그게 조윤선 전 장관이 했던 그 블랙리스트 관리 중에 하나였던 거죠. 다이빙벨이 이제 그 인기를 못 얻게 하기 위해서 표를 사버렸던 거였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박근혜 정권 하에서 문학의 분위기는 박정희 시대를 연상시킨다. 이 무자비한 예술 검열이 있었던 그 시대를 연상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이빙벨 배급사였죠. 시네마달의 대표 인터뷰를 직접 해서 쭉 소개를 하는데요. 다이빙벨 배급하면은 정부 지원 끊길 거다 이런 말 자기 직접 공무원들로부터 들었다. 그리고 뭐 일부 직원들은 전화 감청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과 연관해서는 또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강수현 씨의 말을 인용을 해서 지난 2년 동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이 많았는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로 영화 감독이죠. 이장호 감독의 말을 인용을 해서 박정희 정권에서 엄격한 예술 검열이 있었다라고 자기가 겪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빈곤이나 부패 문제 또는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묘사하거나 연상시킨 장면들은 다 금지되었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는 로맨스 영화만 남았고 한국 영화의 암흑 시대가 도래했다. 박정희 정권 때.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992년에 첫 민선 대통령 출범 이후에 검열에서 해방돼서 드디어 이제 영화나 노래 드라마가 검열 없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한류의 토대가 되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그 성공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다시 위협받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장호 감독이 이제 이렇게 AFP 통신에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의 영화 투자회사들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애국적 주제를 다룬 영화. 그러니까 뭐 한국전쟁 때 그 북한군에 맞서 싸웠던 국군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박정희 대통령 하에서 경제성장에 대해서 찬양하는 영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장려되었다. 인천 상륙작전 그렇죠. 국제시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네, 거죠. 네, 딱 떠오르는 영화들이 네, 있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최연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중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아시아 최대의 영화 시장이지만 중국 밖에서는 중국 영화가 안 알려져 있다. 영향력도 없다. 그 이유는 검열로 예술적 창의력이 억압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전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여러 언론에서 다뤘는데 뭐 그중에 하나로 또 이제 브랜딩 인 아시아라는 언론이 그 인터넷 언론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지금 상황이 한국이 철권 독재 치하에 있었던 시절을 연상시킨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과거와 다른 점 하나.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이 지금은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 예. 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렇죠. 네. 아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네. 그다음에 AFP 통신 네. 이런 곳에서 한국을 민주주의 하는 나라라는데 그렇죠. 뭐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라는데 네. 이러면서 시작한다면 네, 문화 강국이라는데 참. 이런 거죠. 원래 우리가 그 정도 되는 나라인데 네. 어쩌다 이런 평가를 받는지 참 서글픕니다. 자, 그건 그렇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 카운트다운 시계 제막식이 어제 있었는데 네. 외신들은 좀 걱정이 많다면서요? 네,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은데요. 지금 AP통신, 뭐 CBC 뭐 이런 등등에서 관련 기사들을 내보내는데 예. 이제 기조가 그거예요. 평창올림픽 이제 1년 남았는데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다. 네. 관심이 없다. 이거 표라도 팔리겠느냐. 네. 관객 오겠느냐. 예. 라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AP통신에서도요. 그 동계올림픽이 지금 곧 다가오는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준비에 암흑이 드리워지고 있다.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고 있고요. CBC는 이제 캐나다 언론인데 CBC 같은 경우에는 평창올림픽 한국에서 홍보가 안 되고 있다.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평창올림픽 유치 소식 6년 전에 전해졌을 때 그때 열광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예. 엄청나게 환호를 했었죠. 그리고 또 이 평창올림픽을 유치함으로 해서 보통 동계올림픽이 부자 나라에서 하니까 그럼 한국도 이제 정말 명실상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1년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평창은 잊혀진 지 오래다. 네. 라는 진단인 거죠. 오늘 이제 홍보 부족의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이를테면 이제 동계 스포츠에 대한 역사가 워낙 짧아서 그렇죠. 예, 스타가 없는 거. 김연아 같은 스타가 사실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김연아도 지금 이제 은퇴했으니까 은퇴했고. 그러면 그 이후를 누가 관객몰이를 할 수 있는 그 그런 사람이 파워가 아직은 없다는 없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평창 북한과 가깝다는 점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지난해에 있었던 두 차례 핵실험으로 남북 관계가 현재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참가를 이끌어낼 수만 있으면 향후 남북 관계 향방을 좀 진단해 볼 수 있을 텐데. 예. 그리고 이제 평창 올림픽 유치할 때 이제 이 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면은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홍보한 것도 유치 성공을 이끌어낸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남북관계 이보다 더 어려울 수 없는 상황이 네. 돼버렸고, 네. 그래서 한국에서 대통령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온통 다 불확실하죠. 네, 확실한 그렇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이제 AP 통신의 그 진단이었고요. 이 캐나다 언론인 CBC도 그런 이제 북한의 위협을 얘기하면서 또 이제 올림픽 기간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래요. 전망을 합니다. 네. 실제로 2002년 월드컵 기간에 그때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터키하고 3, 4위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나 평창이나 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예. 어떤 도발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도 이제 우려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아주 부정적인 기사만 있는 건 또 아니고요. CNN 같은 경우는 이제 평창 올림픽 1년 남았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스키 문화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또 설명하는. 한국의 스키 문화? 네. 뭐라고 설명합니까? 한국 스키 문화가 이제 CNN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졌던 거죠. 일단은 그 한국의 지형 자체가 뭔가 스키에 사실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해서 뭐 인공눈도 잘 만들고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 많이 오는데 서울에서 직장인들이 올 때 길도 막히고 해서 늦게 도착하니까 네. 한국에는 야간 스키라는 게 있더라. 야간 스키가 뭐 네. 대인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직장인들을 위해서 한국에서는 새벽 2시 반까지 여는 스키장도 있더라. 뭐 이런 거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밤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소주 한 병 들고서 그 스키 리프트를 타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이건 위험한데. 네. 예. 그리고 이제 스키장에 막 엄청나게 큰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젊은이들이 스키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스키는 빠르고 열정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주변 문화들도 설명을 합니다. 이제 스키장 주변은 아무래도 좀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고급 식당은 없지만 사찰 음식 같은 걸 즐길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키를 타고 난 다음에는 자, 한국에는 찜질방이 있습니다. 라면서 찜질방을 또 소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찜질방 가서 피로 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겨울 소나타 촬영지 둘러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만의 독특한 스키 문화를 즐길 수 있다라고 네.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뭐 긍정적인 기대들도 있지만 근데 사실 저만 하더라도 갑자기 외신에서 평창올림픽 기사가 막 나와서 왜 지금 평창올림픽 기사지? 라고 1년 남았다는 걸 모르셨던 몰랐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예. 왜 지금일까? 예. 그 정도로 이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건데요. 이 캐나다 언론에서 CBS에서 보도할 때는 맨 처음에 시작이 이제 광화문 시청 앞에 평창올림픽 마스코트가 서 있거든요. 네. 그 백호랑이가 서 있는데 그 앞에서 만난 시민에게 이게 뭔지 아냐고 뭐 상징인지 아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모르더라. 네. 그래서 올림픽 상징이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 시민이 88올림픽 얘기하는 거냐라고 되묻더라. 88올림픽. 네. 예, 예. 그 일화를 소개를 하면서 이만큼 한국에서 지금 평창올림픽에 관심이 없다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뭐, 네, 관심이 지금 이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관심 갖기에는 너무 시국이 어수선해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뭐 경기장 건설이 좀 네. 부진하다든지 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들이 묵을 숙소나 음식점 같은 것이 좀 부족하다든지 네, 뭐 그런 이런 우려들도 것들은 별로 많이- 이렇게 보도가 없습니까? 아니 그런 우려들도 있긴 있는데요. 예. 그래도 이게 또 상대적인 부분이 있는 게 워낙 그 브라질 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은 러시아 소치 올림픽 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은 준비 상황에 있어서는 나은 괜찮다? 것 같다. 아이고. 네, 이렇게 네. 진단을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네. 국내 홍보 부족, 사람들의 관심 네. 부족 이게 제일 큰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 네. 사실 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제부터 일종의 붐업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도 막 네, 집중되고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뭐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겠죠. 네. 그런데 뭐 최순실 게이트 게다가 또 이 동계올림픽에도 최순실에 또 손이 끼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소식도 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체육계에 특히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조사를 받았다. 이 네.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선과 관련해서 원래 예정대로라면 AP통신 보도에 따라 원래 예정대로라면 내년 그 대선이 있고 나서 신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해서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하는 이런 일정으로 일정상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내년 되어 2월 9일 있었는데. 시작이니까. 네.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걸 조기 대선이 되면 조기대선이 되면은 이제 또 그것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달라지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평창올림픽을 어쨌든 뭔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할 텐데 그럴 만큼 평창올림픽이 지금 홍보가 될지 의문이다. 의문이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니까요. 국제 망신 당하지 않으려면 그래도 부지런히 노력해서 잘 네. 치러내야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에서 본 한국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이었습니다.
들어오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어지지 않더라. 네. 라고 했다라는 이런 그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비선 실세뿐이 아니라 뭐 주사 아줌마도 들어가는데. 그렇죠. 비선자가 붙으면 다 들어가는데 그렇죠. 법원 영장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이런 이걸 모습. 네. 법의 지배와 행정부 권력이 충돌하는 네. 모습 이렇게 그렇죠. 상징화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면 조사가 이제 무산되고 난 다음에는 뭐 로이터 통신 등에서 결국 지금 대면 조사가 목요일로 예정됐던 거는 취소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를 청와대에서 이유로 들었는데 왜 언론 보도가 이런 결정의 원인이 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단신으로 또 전달을 하기도 했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뭐부터 볼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특검이 네. 대면 조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국내 그렇죠. 언론도 지금 이걸로 시끄러운데 네. 외신도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면 조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그때에 이제 여러 외신들에서 대면 조사 할 수 있겠다라는 보도가 이제 나왔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단신으로 보통 이제 스트레이트로 나오긴 했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좀 자세하게 이걸 다루면서.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 대치하다가 그냥 물러났었죠. 네, 예. 그 대치하던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그 문화예술인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 김기춘, 조윤선 이런 분들을 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식. 네, 오늘 제기를 했죠. 이것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네, 그 내용도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CNN 같은 경우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서 이제 그 뭐 민변에서 하고 있다, 어떤 대응 모임이 발족됐다, 몇 명이 소송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다 전달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AFP 통신이 가장 구체적으로 다뤘는데 AFP 통신에서는 사례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사실 좀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기사 시작이요. 다이빙벨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할 때 티켓은 다 팔렸는데 실제 극장에서는 텅 비어 있었다. 예. 그 사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유를 몰랐는데 이번 스캔들 덕분에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네. 라고 하면서 그냥 표를 네. 누가 싹쓸이해서 사버린 거죠? 그렇죠. 그게 조윤선 전 장관이 했던 그 블랙리스트 관리 중에 하나였던 거죠. 예. 다이빙벨이 이제 그 인기를 못 얻게 하기 위해서 표를 사버렸던 거였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박근혜 정권 하에서 문학의 분위기는 박정희 시대를 연상시키고 청와대 앞에서 특검과 청와대가 대치하고 있는 그 모습이 결국 법의 지배와 행정부의 그런 권력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청와대 정문 앞에서 이어졌던 몇 시간에 걸친 대치가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선도한다고 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버클리 대학 한국학연구소 소장인 데이비드 강 소장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다라고 네. 이제 그러면서 비선 실세가 들어오는 건 되고 검찰이 법원 영장 가지고 가는